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감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뭐 라방이나 혹은 직접 만났을 때 대화하면 늘 꼭 가시라고 추천드리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데 정말 많은 관심들을 받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경기장 분위기가 열광적이기도 하죠. 그만큼 뉴욕은 전 농구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구단이죠. 자, 그래서 탐 티보도 감독이 뉴욕 닉스를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질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농구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탐 티보도 감독의 후임으로 어떤 인물이 올지 지금까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후보군을 살펴보시고 곁다리로 또 야니스 아르토쿤보에 대한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닉스의 차기 감독은 누가 될까요? 탐 티보도 감독 경질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뉴욕 닉스는 여전히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자, 레온 로즈 뉴욕 닉스 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는 오로지 승리 그리고 우승에만 집중하고 있다. 컨퍼런스 결승 진출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로스터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안 베글리, 뉴욕 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에요. 티보도 경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즌 종료 미팅에서, 엑싯 미팅에서 선수들의 발언이 티보도 감독 경질에 영향을 미쳤다. 선수들은 티보도 감독을 리스펙했지만 지도 방식의 개선을 함께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감독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그리고 내가 이 티보도 감독에 대한 믿음이 100%가 아닌데 현장에서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완전히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티보도 감독이 뉴욕 닉스에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뉴욕 닉스의 감독을 논할 때 1990년대 이후로는 팻 라일리 그리고 제프 벤 건디 못지않게 저는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어차피 팻 라일리도 우승을 못 시켰으니까 돈 낼 수는 너무 짧았고 티보도 감독의 성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에 첫 두 시즌 연속 50플러스 승 그리고 무려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견인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4차례 플레이오프 진출 5년 동안 4차례 이거 뉴욕 닉스 역사에 9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죠. 자,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의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즉 앨런 휴스턴, 레리 존슨, 라트레 스프리의 시대 이후에 뉴욕이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이겼던 건 한 번이에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티보도 감독이 이끌던 뉴욕은 무려 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독인 건 분명해요. 다만 레온 로즈 사장도 그렇고 뉴욕 닉스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이 로스터가 있을 때 우리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감독은 티보도는 아니다. 티보도보다 윗급이 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또 다른 방식으로 선수단의 분위기나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제이슨 키드 감독이 뉴욕 닉스의 지도자로 후보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 마크 스테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은 제이슨 키드 감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키드 감독이 지금 야인이 아니잖아요. 댈러스 매버릭스의 감독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은 댈러스 매버릭스로부터 제이슨 키드 감독 인터뷰 허가 여부를 요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야인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백다방에서 만날 수도 있고 메가커피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키드 감독은 댈러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댈러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ESPN의 윈드호스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닉스와 키드 감독이 서로 상호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댈러스가 뉴욕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제이슨 키드 감독도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때 의사결정이 딱히 없었습니다. 새로운 구단주, 그 다음에 또 니코 해리슨 단장이 주도한 거지 키드 감독의 입김은 거의 없었죠. 거기서 본인이 느꼈을 좌절감이 컸다면 그리고 지금 본인이 계산을 했을 때 쿠퍼 플래그가 온다고 하더라도 댈러스보다 뉴욕 닉스의 우승 가능성이 높다면 언제든지 틀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윈드호스트의 이야기대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즉 제이슨 키드가 댈러스와의 계약을 어떤 식으로든 틀고 뉴욕 닉스 감독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NBA에서는 감독을 이렇게 데려올 때 트레이드 형식이 가능합니다. 자, 2024년 오프시즌 때
제이슨 키드 감독은 댈러스를 파이널로 이끌었죠. 그리고 곧바로 댈러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장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죠. 티보도 감독과 비슷한 거죠. 티보도 감독도 작년에 맺었으니까. 그런데 뉴욕이 키드 감독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은 트레이드가 있죠. 감독 트레이드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팬 라일리가 그랬고요. 팬 라일리가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면서 결국에는 지명권이 오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닥 리버스, 보스턴에서 LA 클리퍼스로 갑니다. 2013년에.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닥 리버스를 받았고 보스턴은 무려 2015년 1라운드 픽을 받게 되죠. 이걸로 이제 RJ 헌터라는 슈터를 지명해서 뭐 크게 재미를 못 보긴 했습니다만 감독을 내보내는 대가로 1라운드 픽 오케이일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니즈만 맞다면. 자, 그리고 다름 아닌 제이슨 키드. 본인이 2014년, 그러니까 닥 리버스 감독 트레이드 이듬해였죠. 브루클린 네츠에서 밀워키 벅스로 갑니다. 밀워키가 제이슨 키드 감독을 받아왔고요. 브루클린은 2015년 2라운드 픽과 2019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옵니다. 이 픽으로 팻 코너튼과 애드미럴 스코필드를 지명을 했죠.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감독을 데려오는데 드래프트 지명권이 갈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법이 없진 않다. 내가 감독을 빼올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면 그렇게 되면 트레이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윈더스트의 이야기대로 키드 감독이 뉴욕 닉스로 가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댈러스의 선택은 어떨까요? 자,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댈러스는 닉스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댈러스는 제이슨 키드 감독의 역량을 믿는다는 거죠. 불과 1년 전에 파이널에 진출했었고, 그리고 돈치치가 떠나긴 했습니다만 앤서니 데이비스, 부상에서 돌아올 카이리 어빙, 클레이 탐슨, 그 다음에 1순위로 뽑을 쿠퍼 플래그까지 지금 제이슨 키드 감독이 다시 한번 역량을 발휘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면 키드 감독을 절대 내주지 않겠죠. 그렇다면 인터뷰 요청을 댈러스 차원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닉스는 플랜 B를 분명히 가동해야죠. 키드 감독 영입이 틀어진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감독을 물색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외신을 좀 찾아보니까 야인들 가운데 후보가 마이클 말론, 마이크 브라운, 그 다음에 테일러 젠킨스 전부 다 이번 시즌 때 잘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잘렸지만 전부 다 빼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현역들 가운데 후보는 제이슨 키드,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휴스턴의 이메 우도카. 그러니까 뉴욕 닉스는 지금 제이슨 키드뿐만 아니라 크리스 핀치 미네소타 감독, 이메 우도카 휴스턴 감독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죠. 핀치 감독, 우도카 감독도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겁니다. 미네소타, 휴스턴 로켓스 구단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감독이 오케이를 했다면 어떤 딜로서 드래프트 지명권을 몇 장을 줄 거냐, 반대급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딜이 완성될지 아니면 없던 일이 될지가 정해지는 거죠. 난이도가 마냥 낮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과 뉴욕 닉스는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키드 감독의 은퇴 시즌이었던 2012-13 시즌 뉴욕 소속으로 뛰었죠. 키드 감독이 73년생이니까 40살에 뉴욕 닉스로 가서 딱 1년 뛰고 은퇴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활약이 엄청 좋았습니다. 76경기 뛰면서 26.9분, 6득점, 4.3리바운드, 3.3어시스트면 전성기에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런데 짧은 시간 뛰면서 1.6스틸, 그리고 뉴욕은 이때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의 수비력 여전했었고 키드 감독의 제이슨 키드의 플레이메이킹,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팅 이런 것들이 뉴욕의 공격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물론 필드골은 37.2%로 다시 루키 시즌대로 돌아갔지만 키드 감독이 뛰었던 그 뉴욕에서 1년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키드 감독 조금 더 뛰어도 될 텐데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또 닉스 팬들로부터 1년 동안 짧고 굵게 사랑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과는 아예 인연이 없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야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클러치 포인트의 기사에 따르면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또 다른 행선지로 뉴욕 닉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이 엄청난 폭탄급 에셋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수비 전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카렌서니 타운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여러 사업체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뉴욕 닉스뿐만 아니라 뉴욕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토론토 랩터스도 물론 마사 유지리 단장이 있긴 합니다만 토론토 랩터스도 야니스의 차기 행선지 후보로 꼽히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뉴욕주와 야니스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련이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뉴욕이 설령 카렌서니 타운스를 보내고 또 야니스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아누노비, 그 다음에
카렌서니 타운스 해버리면 90mm 넘어요. 그러니까 선수는 차고 넘치죠. 붙일 수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미켈 브리지스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픽조차 없잖아요. 미켈 브리지스를 영입하면서 1라운드 픽 5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쟁여놨었던 픽들을 다 썼습니다. 퀄리티 있는 픽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니스가 뉴욕으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은 완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이슨 키드 감독과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뉴욕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간 마당에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키드와 야니스가 뉴욕에서 뭉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키드와 야니스는 2014-15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감독과 선수로서 미러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죠. 제이슨 키드 감독이 미러키 벅스를 떠났을 때 야니스가 키드 감독을 워낙 총애했었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드 감독이 야니스를 키웠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시키면서 또 역할을 맡기면서 지금의 야니스가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 키드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야니스가 키드 감독이 잘릴 때 감독님 제가 구단 수뇌부 찾아가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키드 감독과는 굉장히 굳건한 돈독한 사이이긴 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 이런 이야기와 함께 뉴욕 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제가 농구를 봤을 때 첫 번째 감독 트레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팻 라일리의 마이애미 행이었어요. 팻 라일리 감독이 뉴욕 닉스 감독으로 있다가 마이애미로 갔었던 그 1990년대가 기억이 나는데 모처럼 만에 거의 한 11년, 12년 만에 또 감독 트레이드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 대상이 키드 감독일지, 크리스 핀치일지, 이메 우도카 감독일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키드 감독과 뉴욕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널이 정말 종료가 머지 않았습니다. 오프시즌 때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제 15만 정말 머지 않았거든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